빛나는 그녀의 두 번째 봄. 서울 변두리 빌라촌 아침 7시. 68세 정희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그 소리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희자는 식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웃고 있는 남편과 어린 자식들의 모습이 지금의 적막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전화벨이 울리지만 보이스피싱 전화일 뿐입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안부 전화를 할까 말까 합니다. 큰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정신없다고 하죠. 희자는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혼자가 된 지금은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오래된 서랍 깊숙이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옵니다. 40년 전 편지, 그것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희자의 손이 떨립니다. 지금 제 손에는 40년 전 받았던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자야, 10년 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벚꽃나무 아래에서 기다릴게. 그때까지 행복하기를. 첫사랑 김현준의 편지였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니 가슴이 이렇게 뛸 줄 몰랐습니다. 28살이던 그때 저는 현준 씨를 만났어요. 대학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던 제가 입원한 그를 처음 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맑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만났어요. 퇴원한 그는 매일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렸죠. 함께 걸었던 한강변, 팝콘을 나눠 먹었던 극장,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던 공원,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져야 했죠. 그는 의사가 될 사람이었고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고졸 간병인이었거든요.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이 편지를 주었어요.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중매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로 한 상태였어요. 결혼 후에는 이 편지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 바라지하고 시부모님 모시느라 정신없는 나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자가 된 이 순간에 이 편지를 다시 보게 되다니. 현준 씨는 정말 10년 뒤에 그 벚꽃나무 아래에서 저를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젊은 날의 아름다운 약속일 뿐이었을까요?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정희자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28살 그때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 나이에 첫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음 날 아침 희자는 평소보다 일찍 동네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경로당에는 오래된 친구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박영희, 그리고 이정숙 할머니. 이들은 희자와 함께 이 동네에서 30년을 산 절친한 사이입니다. 4명은 서로의 속사정을 다 아는 사이죠. 얘들아, 내가 어제 이상한 걸 발견했어. 희자가 조심스럽게 편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친구들이 편지를 직접 보더니 난리가 납니다. 어머, 이게 진짜야? 40년 전 편지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데? 질문이 쏟아집니다. 특히 순자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희자야,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하지만 희자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도 이제 68살이야.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영희 할머니가 희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희자야. 우리가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만 볼 거야. 한번 알아나봐. 어제 편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놨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들을 찾았거든요. 은행 서류인데 제가 모르는 계좌와 대출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이 생전에 저 몰래 빚을 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요. 남편은 평생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류들을 보니 제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면이 있었나 봐요. 보험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혹시 빚쟁이들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이 나이에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될까 봐 무섭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도 털어놨어요. 순자가 그러더라고요. 희자야,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차근차근 알아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영희도 용기를 줬어요. 그러게 평생 남편 믿고 산 게 잘못이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바로 이 시점에 40년 전 첫사랑의 편지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운명이 저에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숨겨온 비밀이 있다면 나도 묻어두었던 마음을 한 번쯤 꺼내봐도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해방감도 느껴져요. 평생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남편도 완벽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무서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이 깨어나는 느낌이랄까요. 용기를 낸 희자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섭니다. 40년 전 현중과 자주 갔던 한강공원 근처였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 벚꽃나무가 아직 있을까?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다행히 공원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4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았죠. 작았던 벚꽃나무는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자는 그 자리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현중과 처음 손을 잡았던 바로 그 벤치, 함께 도시락을 먹었던 그 그늘,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벚꽃나무 주변을 둘러보던 중 낡은 사진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추억사진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갔는데 70대로 보이는 사진관 주인이 희자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혹시 정희자 씨 아니세요? 희자도 놀랐어요. 40년 만에 자신을 알아보다니. 사진관 주인은 이 일대에서 50년째 장사를 해온 분이었어요. 그분이 희자를 벽 한편으로 안내했는데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 희자의 사진도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 28살의 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편지에 적힌 그 장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40년 전 제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사진관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 매년 벚꽃 필 때마다 여기 오셨어요. 항상 이 사진을 보고 가셨죠. 혹시 언제 오실까 봐 여기 걸어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현준 씨가 정말로 저를 기다렸다는 걸 알았거든요. 단순한 젊은 날의 추억이 아니라 진짜로 저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말이에요. 사진관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작년까지도 오셨는데 올해는 안 보이네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혹시 현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건 아닐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사진관 할아버지께 연락처라도 아시는지 물어봤지만 그분도 그냥 매년 오시는 분이라고만 알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현준 씨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따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그분의 마음을 몰랐다는 게 미안했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아니면 그때 가족들의 반대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자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40년 전에 제가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거울에서 보는 주름진 얼굴이 아니라 젊고 희망에 가득 찬 그때의 저 말이에요. 현준 씨 눈에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면 이미 늙고 변한 제 모습에 실망하실까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특히 영희가 그러더라고요. 희자야, 이건 운명이야. 4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순자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한번 만나봐. 궁금해서 어떻게 살아? 정수기는 실용적이더라고요. 일단 그분이 어디 계신지부터 알아봐야지. 저도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현준 씨를 찾아보기로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혹시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현준을 찾겠다고 결심한 희자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먼저 남편의 서류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남편이 지인의 사업 보증을 서면서 진 빚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말로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희자 씨 맞죠?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무서운 인상의 남자 2명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희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무슨 약속 말씀이세요? 저는 아는 게 없는데요. 빚쟁이들은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어요. 남편의 친구가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망하면서 보증을 선 남편에게 책임이 돌아왔다는 거였죠. 어르신, 이 나이에 이런 일로 고생하고 싶지 않으시죠? 집이라도 팔아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협박조의 말투에 희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희자는 평생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배신당한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저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희자는 당당하게 맞섰어요. 빚쟁이들이 돌아간 후 희자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4명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로당 앞에 깔끔한 차 한 대가 서더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내린 거예요. 혹시 정의자 할머니 계신가요? 아버지 부탁으로 찾아뵈러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한 하루였어요. 아침에는 빚쟁이들 때문에 무서웠다가 저녁에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거든요. 그 젊은 남성이 바로 현준 씨의 아들 김태호 씨였어요. 제가 현준 씨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먼저 찾아와 준 거예요. 태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놀라웠어요. 현준 씨가 매년 벚꽃 필 때마다 그 공원에 가셨던 이유, 그리고 제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이유를 알 수 있었거든요. 태호 씨가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늘 휘자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하신다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현준 씨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의사로서 열심히 살다가 부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신대요. 태호 씨는 아버지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세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시고. 그런데 휘자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나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상황도 설명해 드렸어요.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고요. 태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런 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께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다니. 사실 빚쟁이들이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집까지 잃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평생 성실하게 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남편은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런데 태호 씨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준 씨가 40년 동안 저를 기다리셨다는 것도 감동적이지만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게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제 자식들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친구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순자가 그러더라고요. 휘자야, 이거 완전 드라마 같다. 위기의 순간에 구세주가 나타났네. 영희는 실용적이에요. 일단 빚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야 마음 편히 현준 씨도 만나지. 정숙이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현준 씨의 편지를 찾게 된 것도,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이 시점에 태호 씨를 만나게 된 것도 운명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제 인생을 지켜보고 싶어요. 태호 씨의 도움으로 법률 상담을 받게 된 휘자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휘자가 직접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해 주었거든요. 물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에 한숨 돌렸어요. 며칠 후 태호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시면 오늘 오후에 그 벚꽃나무 아래서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40년 만에 현준을 만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휘자는 친구들과 함께 옷을 고르고 머리도 새로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로 설레다니. 거울을 보니 68세의 자신이 아니라 28세의 그때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주름진 얼굴이지만 마음만큼은 젊어진 것 같았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벚꽃나무 아래에 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70세가 된 현준이었죠. 휘자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휘자야, 정말 너구나. 4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현준아,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현주는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휘자는 가정을 지키며 자식들을 키웠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상대방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40년 만에 현준 씨를 만났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는 많이 늙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전의 그 따뜻한 사람 그대로였어요. 현준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휘자야, 4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매년 벚꽃이 필 때면 이 자리에 와서 너를 기다렸지.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현준 씨가 있었어요. 다만 현실에 치여서 잊고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현준 씨의 부인은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마지막까지 좋은 남편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제가 있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미안해, 휘자야.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서도 너를 잊지 못한 게. 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식들 이야기, 지난 세월의 아픔들,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현준 씨는 제가 겪고 있는 남편의 빚 문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휘자야,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정말 고마웠어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여전히 저를 보호해 주려고 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특히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됐거든요. 현준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이상한 걸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휘자야, 정말 로맨틱하다.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 아니야. 손자도 이제는 응원해 주었어요. 그래, 휘자야.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봐.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빚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자식들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요. 그래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현준 씨가 함께 해주시니까요. 현준과의 재회 이후 휘자의 일상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현준으로부터 안부 문자가 왔고 때로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70세가 된 두 사람의 데이트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큰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나신다고요? 딸도 전화로 난리를 쳤어요. 엄마, 체면이 말이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휘자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설명했어요. 얘들아, 엄마도 외로워. 좋은 분을 만났는데 왜 반대하니? 하지만 자식들의 반대는 거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분에 대한 의리는 어떻게 하고요? 휘자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위협적이었어요.
할머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요. 이번 주까지 답을 안 주시면 정말 집을 압류할 수밖에 없어요. 휘자는 절망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자식들은 반대하고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현준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자 그는 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휘자야,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요즘 정말 마음이 복잡해요. 현준 씨를 만나면서 느꼈던 행복감이 자식들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큰 아들은 엄마가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딸은 동네에서 수군거린다며 체면을 걱정해요. 저는 그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몰라요. 젊을 때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자식들을 위해 포기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행복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속상했어요. 현준 씨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세요. 휘자야, 자식들이 반대하면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을까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40년을 놓쳤는데 이번에도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빚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변호사와 상담은 받고 있지만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빚쟁이들의 압박이 거세져요. 어제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라고 하면서 집 주변을 서성거리더라고요. 현준 씨가 경제적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럴 수는 없죠. 이제 막 만난 사이인데 그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친구들은 저를 걱정해요. 순자가 그러더라고요. 휘자야, 너 괜찮아. 요즘 너무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영희도 실용적인 조언을 해줘요. 일단 빚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 그래야 마음 편히 현준 씨랑도 만날 수 있지. 정숙이는 중재자 역할을 해요. 자식들하고도 한 번 더 대화해봐. 엄마 마음을 이해시켜야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는 게 자식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해요.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 좀 행복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다니. 현준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 편안하거든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분도 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는 휘자야, 내가 너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둘 다 행복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휘자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태호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보증을 선 그 건설업체가 실제로는 사기 회사였다는 증거를 찾아낸 거죠. 남편도 피해자였던 셈이에요. 더 놀라운 건 남편이 생전에 이 사실을 알고 증거 자료들을 모아두었다는 거였어요. 휘자가 찾았던 그 서류들 중에 중요한 증거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할머니, 이 증거들이 있으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기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휘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건설업체 사장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고 휘자의 신고로 추가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빚쟁이들도 가짜였던 거죠. 휘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 과정에서 현준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어요. 현준 씨는 휘자야,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을 혼자 해낸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친구들도 있었고 현준 씨도 있었고 태호 씨도 도와주셨거든요. 사건이 해결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이제 자식들과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약한 엄마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엄마로서 말이에요. 현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이 해결되자 휘자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제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친구들도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휘자야,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순자가 그러더라고요. 영희도 이제 마음 편히 현준 씨랑 연애해라고 웃으며 말하고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현준은 의사답게 차분하고 신사적이었고 자식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알아가시길 바라요. 태호도 함께 자리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정말 외로우셨어요. 휘자 할머니를 만나면서 많이 밝아지셨거든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자식들과의 대화는 쉽지 않았지만 결국 이해시킬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반대했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게 되니까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현준 씨를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 그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라고 딸이 말하더라고요. 큰 아들도 의사셨다니 믿을 만하네요 라고 하고요. 물론 아직도 걱정은 많이 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현준 씨와 저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매일 산책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가고요. 70세의 데이트지만 20대 못지않게 설레어요. 어제는 현준 씨가 꽃을 사다 주셨어요. 빨간 장미 한 송이였는데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40년 전에도 이런 꽃을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휘자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저희 둘을 보고 부러워해요. 휘자야,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젊어 보여라고 순자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어진 것 같거든요. 아직 결혼이나 동거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어제 벚꽃나무 아래를 다시 걸었어요. 현준 씨와 손을 잡고 말이에요. 40년 전에는 몰래 손을 잡아야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현준 씨가 말씀하셨어요. 휘자야, 우리에게도 봄이 다시 왔구나. 정말 그래요. 늦은 봄이지만 우리에게도 꽃이 다시 피었어요. 68세와 70세의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하고 따뜻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한 것 같아요. 서로의 아픔도 알고 외로움도 이해하니까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에 업데이트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기다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